최근에 좋은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요. 예전에 원효 대사님이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두 명 다 오늘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고 남편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지금 오랜만에 이 집에 저 혼자일 뿐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최근에 좋은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요. 예전에 원효 대사님이 해골물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들이 또 몇 분은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님이 아주 옛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더 불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상 대사님이랑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차도 비행기도 이런 거 없을 때 시절 아주 옛날이니까 걸어가다가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나 살펴보다가 옥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너무 말랐대요. 낮에 하루 종일 걷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목이 말랐겠지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자다가 컴컴한데 마실 물이 없을까 하고 살펴보다가 바가지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그래서 그걸 다 마셨습니다. 마시고는 너무 기분 좋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그곳은 옥막이 아니었고 누가 무덤을 파놓은 무덤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마셨던 물이 뭐지? 살펴보니까 해골물 해골에 썩은 물이 고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마셨던 건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원효 대사가 놀래서 막 토하고 막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효 대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면요,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큰 깨달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원효 대사님께서 그 해골물을 마시고 너무 황당하니까 막 이 생각을 했겠죠. 어제는 그렇게 마시고 달던 그 물이 너무 기분 좋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그것이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막 토하고 구역질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슬프고 행복하고 모든 고통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러 떠나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정말 불안할 때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은 겨울 방학이 엄청 길잖아요.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이 늘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매일 옆에 붙어 있고 그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첫째 아이가 19살이니까 거의 1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뭐 학원을 보내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그러면은 참 내가 너무 힘들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 그런 건데, 이렇게 가끔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살았었냐면요.
물론 이게 저 나이 또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 많았을 거예요. 요즘은 1980년대, 1970년대 그때 드라마를 잘 아지 않는데 예전엔 좀 했었거든요. 그때 드라마를 보면 어떤 집이냐면 저희 집이 일곱 집이었습니다. 일곱 가구. 일곱 가구가 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마당이 중간에 있고 수돗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그러면은 저쪽 집에서 뭐 빨래 빨고 막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집이 가서 또 수돗물 사용하고 또 예를 들면 화장실도 예를 들면은 또 아침마다 두세 명이 줄이 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니까 언니랑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앞에 앉고 뒤에 앉고 해서 이제 볼 일도 본 적도 있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가 집을 사서 큰 집으로 이사 왔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뭐 중학교 시절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도 있고 대학교 시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가구가 살던 그 집이 항상 뚜렷하게 생각납니다. 항상 참 신기하지요. 그 일곱 가구가 사는데 저희 집은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살고 가게가 하나 딸려 있었는데 가게에 이제 약간 부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 한 칸에 냉장고도 있고 책상도 하나 있고 TV도 하나 있고 방이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식구대로 다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나란히 이렇게 잠을 자지요. 근데 제가 그때 소원이 뭐냐면 이제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공부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제 이름만 쓸 수 있게 해서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제가 또 기억에는 구구단 외우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구단을 2단원까지는 열심히 외웁니다. 언니한테 배우고 해서. 근데 3단부터는 맨날 못 외우고 숙제도 뭐 이렇게 숙제는 해가지만 항상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두 명이 그렇게 남는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학교 마치고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지금 선생님들보다 또 아이들한테 공부를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구단 막 외우다가 못하면 통과. 그 다음 또 남아서 또 하고 또 남아서 또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남았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화장실만한 한 평짜리 조그만 내 방만 있어도 책상 하나만 있고 내 다리만 탁 뻗어 잘 수 있는 내 방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었는데 언니도 책상에 공부하다가 우리 식구 다 자야 되니까 몰라 스탠드 켜놓고 공부하고 빨리 자라 누워서 빨리 엄마가 아빠가 전기세 넣은다 빨리 자라 그러시고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책상만 앉으면 잠이 왔습니다. 이게 마음은 있는데 의욕이 좀 안 따라줬던 거지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 이제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꿈은 방 하나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또 꿈이 뭐였냐면 누가 봐도 저희 집은 못 살잖아요. 일곱 가구에 방 한 칸.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일곱 가구 있는 사람들이 다 방 한 칸씩이었어요. 간혹 두 칸씩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내가 보이는 그리고 또 막 부부 싸움을 엄청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이가 뭐 여섯 일곱 명 되는 집인데 단칸방에 사는 집도 있었고 그런 데서는 이사도 자주 가고 자주 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사니까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마당도 있고 할아버지 방도 있고 자기 방도 있고 이렇게 사는 집도 있구나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꿈이 방 한 칸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나 공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꿈이 뭐냐면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가 그 할아버지 방도 있고 뭐 자기 방도 있고 마당도 크게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 친구가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제 기억은 그 당시에 미술 학원비가 매일 가는 게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더 쌀 수도 있었고. 근데 그 학원을 한 반에서 미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는 뭐 한 두세 명 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그때 꿈은 미술 학원을 다니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미술 학원 한 번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미술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미술대학을 간다는 말을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큰 꿈이었고, 원래 미대 보낸다 그러면 돈이 엄청 들고 그 어린 아이 마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냥 뭐 미술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것도 방법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그런데 밤마다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넓잖아요. 그 캠퍼스를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그냥 어린 마음에 마당이라 생각했죠. 그 마당을 내가 다 빗자루로 쓸고 이런 일을 해도 좋으니 미술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남몰래.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돈을 꼬박꼬박 모아놓으셨다가 갑자기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사를 갔으니까 조금 그래도 사는 게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또 중학교 선생님이 이런 제시를 합니다. 너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림 잘하니까 예고 같은 데 가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예고라고 하는 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예고라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예고 하려면 또 예고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한 달 정도 학원에 가서 삼각뿔 그리기, 뭐 그 삼각뿔 그리기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옛날이 합격하기 쉬웠지 싶어요. 합격하고 또 예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다니니까 당연히 미술대학에 가는 꿈이 당연한 거고, 거기 또 시험 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꿈을 꾸고 바라면은 그 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결혼을 하고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왔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집에 저가 또 집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엄마표 영어를 또 하게 되고, 맨날 아이한테만 아이가 꿈이자 아이가 내 인생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끔씩은 이제 힘들고 우울한 기분도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꿈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뭐 내 방 갖는 게 꿈이었고, 또 미술대학 가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저희 아버지 보고 내가 나중에 차 한 대 사줄게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항상 뭐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이렇게 가면 여기는 주인이 얼굴에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나, 이게 항상 궁금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끝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분이 큰 레스토랑을 하셨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보는 순간 제가, 야, 나도 한 40대 때 이런 큰 레스토랑 하나 갖고 싶다.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사장님이 저한테 돈 봉투를 이만큼 주면서 나중에 주인이 오면은 그걸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주인분이 큰 차를 다 좋은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가게 세를 받으러 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 건물에 상가가 몇 개니까, 야, 저분은 한 달에 한 6, 700만 원 이상을 버시네.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저축하고 돈만 모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 꿈의 다른 거는 조금씩 이루고 우리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자라고 뭐 이렇게 끼웠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뭐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또 제 꿈을 또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솔직히 책도 잘 안 봅니다. 책도 잘 안 보고 보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도서관에 관해서 돈에 관련된 공부, 재테크에 관한 공부 그런 책들을 막 빌려오는데 책을 막 하루에 한 권도 읽게 되고 설 연휴 때는 한 세 권도 읽게 되고 그 책에 빠져들고 하니까 제가 또 뭔가가 막 희망이 찬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엄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나는 엄마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저축하니까 자기도 그렇게만 살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저축해서는 절대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재테크 공부를 하고 그거를 조금씩 실현시키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도 나중에는 조금 시간과 돈에 대해 자유로워지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열심히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서 내가 인생에서 꿈꾸던 삶이 또 있었는데 또 실천해 가면서 우리 아이가 본받게 되고 또 이게 아이들은 부모님을 많이 본받는다 했잖아요. 제가 둘째 아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뭐 막 서내는 거 있잖아요. 입학을 하면은 자기가 10년 뒤, 20년 뒤 모습을 생각해서 서시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엄마가 더 이런 재테크 공부라든지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희는 되게 그걸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조금 씁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걔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적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하고 살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경영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게 즐거운 삶은 아니야. 네 꿈을 달려가면서 그걸로 성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남편이랑 저랑 아이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그냥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또 부지런히 살고 그냥 부지런히 저축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알뜰하게 살고 그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특히 남자아이들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축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빠진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삶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하고 한 번씩 또 같이 앉아서 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머니들이 초등학생 어머니들 보통 아이를 위해서 엄마표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 옆에서 채점도 해주고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하셔야 할 일은 어머니가 예전에 꿈꾸셨던 거 그런 관련된 책은 도서관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 책을 일단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아이가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꿈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입술이 막 지금 갈라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제가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달라지고 어떤 상황인지 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이 교육에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